일부 겨울 골목의 첫 장면. 홋카이도의 겨울은 다른 계절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다. 눈이 고요히 쌓인 상점과 흰색이 거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가게마다 철문이 내려져 있었다. 폐점된 것처럼 보이는 시대의 골목. 경제가 죽은 거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그중 하나 작은 간판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히로코의 어묵탕. 글씨는 낡았고 간판은 기울어져 있었다. 낡은 스토브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묵 국물 냄새. 그 안에서 작은 체구의 일본인 할머니가 혼자서 조용히 국물을 저었다. 히로코는 올해 76세. 남편은 10년 전 떠났고 아들은 도쿄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은 얼마나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지 카탈로그 같은 달력으로는 셀 수 없게 되었다. 그날 그 골목을 한국인 유학생 민수가 지나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석사과정. 일본에 와서 2년째. 아르바이트 끝나고 돌아가는 길 손끝이 저릴 만큼 추운 날이었다. 민수의 눈이 무거웠다. 어머니가 보낸 카톡에 아직 답장을 하지 못했다. 공부 잘하고 있니? 밥은 자주 챙겨 먹고 있니? 그 메시지 옆에는 하트가 6개. 문득 작은 가게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민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기침은 계속되었다. 멈추지 않는 기침.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음처럼. 민수는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2부 처음 본 할머니의 표정.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연 순간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리샤이 어서 와요.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산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 자체는 맑았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 오늘 손님 없었어. 따뜻한데? 들어와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들어섰다. 테이블은 나무가 드러날 정도로 닳았고 벽은 수십 년간의 스팀으로 누렇게 변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식지 않은 어묵 몇 개와 할머니의 단촐한 저녁거리를 보았다. 냄비 하나,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혼자 먹기 위해 준비된 저녁. 그리고 깨달았다. 이 가게, 이 골목 혼자 운영하는 할머니에게 오늘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어제도, 그 전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다. 3부 작은 배려의 시작. 민수는 자리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다. 어묵탕. 얼마인가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국 사람? 네, 유학생입니다. 할머니는 기쁜 듯 서둘러 국물을 퍼주었다. 추운 날엔 따뜻한 게 최고야. 국물 한 숟가락이 유난히 따뜻했다. 오랜 시간 스토브 위에서 마음처럼 우려낸 맛이었다. 어묵은 부드럽고 국물은 진했다. 기름은 적었고 염도는 정교했다. 이것이 돈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다시 물었다. 이름이 뭐야? 민수입니다. 민수. 좋은 이름이네. 자주 와. 그 말에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있었다. 마치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민수는 바쁜 학업과 외로움 속에서 이 작은 가게의 온기를 처음 느꼈다. 그 후 민수는 일주일에 3번씩 할머니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어묵탕을 먹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에서 왔어? 네. 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세요. 엄마는 얼마나 그리워할까. 할머니는 멀리 어딘가를 바라봤다. 내 아들도 도쿄인데. 사부 할머니의 비밀, 더 깊은 상처. 몇 주가 지났을 어느 날 할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도쿄에서 일하는데 병으로 몇 달째 오지 못했어. 가게도 혼자 지키고.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국물을 저으며 계속 말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어.
암이었어. 고통이 심했으니까. 마지막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저으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그랬어.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말이 끊겼다. 아들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남편도 없고 이 가게에 손님도 없고 민수는 수북하게 쌓인 눈만큼이나 할머니의 마음도 외로움으로 쌓여 있음을 느꼈다. 눈은 계절이 오면 녹지만 이런 외로움은 봄이 와도 녹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손을 얹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처음으로 민수의 손을 만졌다. 따뜻한 손. 남편의 손을 잃은 지 10년. 아들의 손을 잡은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손. 우부 유학생의 작은 아이디어 그리고 거절.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할머니, 응? 혹시 가게를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깜깜했다. SNS? 그게 뭐야? 민수는 설명했다. 사진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손님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런 거 잘 몰라. 괜히 남한테 민폐되면 안 돼. 사진도 못생겼고.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충분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 가게도요. 할머니는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듯이 하늘을 바라봤다. 넌 나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줘야 하나?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좋아. 그럼 해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6부 첫 촬영 그리고 그 의미. 며칠 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는 긴장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네. 이제 시작해요. 민수는 가게 구석구석을 찍었다. 스팀이 오르는 어묵 냄비 마이너스 하얀 연기가 마치 영혼 같았다. 손때 묻은 나무 국자 마이너스 수십 년의 시간이 베인 자국.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미소 마이너스 그것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다. 이걸 누가 본다고? 할머니는 수줍게 물었다. 민수는 촬영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봐요. 이 손들. 화면을 보여줬다. 어묵 냄비 위에 있는 할머니의 손. 이 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는지 봐야 해요. 내 손?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봤다. 네, 할머니의 손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다. 제목 겨울 골목에서 40년. 할머니의 어묵탕이 내 마음을 녹여줬어요. 함께 올린 글귀. 따뜻한 국물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가게는 40년을 한 손으로 지켜온 한 여인의 기억 그 자체입니다. 7부 뜻밖의 반응. 세상이 멈추는 순간. 첫 24시간. 하루 이틀 사흘. 민수의 계정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여기 어디인가요? 꼭 가고 싶어요. 이런 가게가 아직도 있다니. 할머니의 손이 정말 아름답네요. 눈물이 흘렀어요. 겨울에 이 가게 꼭 찾아가겠습니다. 리트윗 공유 좋아요.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다. 1000회 5000회 1만회 5만회. 할머니는 자신의 가게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내 가게야? 민수는 웃었다. 네. 할머니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8부 손님이 늘어나는 기적 그 변화.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며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SNS에서 보고 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작은 눈웃음과 함께 손을 떨며 국물을 퍼주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눈이 쏟아지는 밤 가게 앞엔 5명, 6명, 10명의 손님이 줄을 섰다. 저도 인터넷 보고 왔어요.
여기 어묵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할머니 몇 년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북적임 속에서 자꾸만 눈가를 닦았다. 국물은 계속 끓었다. 나무 국자는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야. 할머니는 민수를 찾아 눈으로 인사했다. 할머니 잠깐만요. 민수가 말했다. 손님들을 가리켰다. 이 사람들 모두 할머니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할머니의 손에 끌려온 거예요. 할머니의 시간에 끌려온 거예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존재였나. 구부 아들에게 전해진 소식 재발견. 며칠 뒤 도쿄에 있는 아들이 가게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가게에 많다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응. 민수가 도와줘서.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의 가게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고? 응. 그런데 엄마, 정말 행복해.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가지 못해서 엄마를 혼자 놔두고. 할머니는 단호했다. 아니야. 넌 내 길을 가. 좋아.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떳떳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정말 잘 지내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에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부 가게의 변화, 새로운 시작. 민수는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해 주었다. 할머니의 손글씨 그대로를 유지하면서도 깔끔하게. 조명을 LED로 교체해 줬다. 더 이상 어둡지 않은 가게. 한쪽 벽에는 40년간 찍은 사진들을 전시했다. 젊은 시절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 아들이 아기였을 때의 사진, 가게 개점식의 사진. 이 사진들이 할머니의 세월이에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너는 정말 내 아들 같아. 아니, 아들보다 낫다. 민수는 웃었다. 할머니, 이제 아들도 자주 올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 난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가게는 작은 SNS 게시물 하나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할머니의 삶도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11부 진짜 기적이란 무엇인가. 겨울이 깊어지던 날 할머니는 조심스레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민수야, 내 덕분에 가게가 다시 살아났어. 이건 작은 고마움이야. 민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렸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지. 민수도 울었다. 할머니도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제게는 기적이에요.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내 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 아드님도 분명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시간이 잠깐 미뤄진 거일 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할머니는 알았다. 기적이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아주 작은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는 다시 다른 누군가를 데우게 된다는 것을. 12부 봄,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녹아 흐르는 골목. 길 위에는 신발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오가는 가게. 그리고 여전히 스토브 위에서 피어오르는 익숙한 어묵 냄새.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가게 문을 열며 말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서 와, 내 손주야. 그저 아들이 아니라 손주라고 불렀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작은 가게에는
어묵 국물보다 따뜻한 두 사람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는 민수가 다시 촬영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있는 사진. 할머니는 웃고 있었고 민수는 엄지손가락을 펼치고 있었다. 그 사진 옆에는 손글씨로 쓰인 글귀가 있었다. 따뜻함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든다. 마이너스 민수. 그 봄 홋카이도의 골목 한 곳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